조선 태종 제위기. 요새 대원의 낯빛이 좋아 보이는 듯한데. 얼마 전에 새장가를 들지 않았습니까? 부록이지나 찾아온 꽃다운 18세.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온 세상이. 그만 좀 하게나. 그게 뭐 자랑이라고. 저 잃고 마음고생 많더니 이제야 대원에게도 봄날이 찾아왔구려. 아이고.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이만 퇴거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자, 오늘이 제 처의 생일이라. 이 사람이 나 그리 꽉 막힌 사람 아닐세. 어서 가보게나. 고맙사옵니다. 가겠네. 자, 이것이 정말 전하께서 소참하게. 자, 이렇게. 선녀가 따로 없구려. 소참 서방님을 잘 만나 이런 영광도 누려옵니다. 이쪽 더. 20년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남다른 부부애를 과시했다. 아니, 너 언제부터 여기?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건 마저 하십시오. 이 소자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이걸 창피해서 어찌합니까? 어찌하긴 아들이 하던 거 마저 하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윤수와 재석비. 하지만 이들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윤수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생사를 오간 것이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재석비도 외아들 윤인석에게도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병든 서방을 둔 채 다른 사내의 아이를 회임한 요부 재석비를 엄히 벌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재석비가 태종 이방원 앞에 끌려온 이유는 간통죄였다. 아닙니다. 소인 서방님을 두고 결코 부정을 저지른 적 없습니다. 이 뱃속의 아이는 서방님의 아이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친부는 따로 있습니다. 친부는 바로 저자입니다. 숙부님, 그게 무슨... 그는 바로 재석비의 의붓아들 윤인석이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서방님의 아이가 맞습니다. 윤수는 과인이 참으로 아끼는 신하였다. 만약 거짓을 고한다면 내 너의 목을 벨 것이다. 그래도 진정 윤수의 아이가 맞느냐? 태종 이방원을 분노케 한 재석비의 간통 스캔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며칠 전 윤정학이 사촌 윤수의 병문안을 온 날이었다. 인석아, 형님만 두고 다들 어디에? 거기 좀 더. 어딘가에서 들리는 재석비의 목소리였다. 거기.
숙부님. 그제야 윤정학은 재석비가 임신 중임을 알게 됐는데 얼마나 되신 겁니까? 8달째입니다. 왜 가문에 회임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아버지께서 이리 누워 계시니 혹시나 오해를 살까 염려돼 아버지 깨어나시면 알리려 했는데 이리 오래 누워 계실 줄은. 어머니, 이 속이 불편하세요? 물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아니다. 참을만해. 같은 녀석이 이리 어미를 고생시키는지 나오면 혼쭐을 내줘야겠습니다. 윤수가 병에 걸린 지 7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말대로 회임한 지 8달째라면 윤수가 병에 걸리기 얼마 전 회임을 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의원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재석비. 뭔가 숨기는 것이라도 있는 걸까? 과연 재석비 회임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진실은 이제 곧 밝혀질 터였다. 상태는 어떠한가? 보통 해임 8달에 접어든다면 출산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복중 아이의 맥이 느껴져야 하는데 아직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소인의 생각으론 회임 5달 정도로 판단되옵니다. 그럴 리가 없어. 5달이라면 윤수가 병에 걸리고 난 이후입니다. 이는 재석비가 의붓아들 윤희석과 간통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소인 절대로 간통한 적 없습니다. 회임한 여인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이들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동년배였던 계모 재석비와 의붓아들 윤인석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느낀 윤정학은 두 사람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우 저것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아 길바닥에서 뭐 하는 짓이야? 괴물한 저기 뭐 하는 짓이래? 남사스러워.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가시죠. 의원날이 소문은 들었는가? 아니? 의원날이가 글쎄 윤수대감을 살피러 갔는데 둘이서 글쎄 막 그냥 아우 대감만이 말아놓고서는 집안에 혈기왕성한 젊은 두 남녀가 함께 있는데 청분이 안 나겠냐고. 그렇지. 아니 둘이 무슨 사이가 아니라며. 아 왜 그 아들이 여지껏 장가를 안 들었겠어? 다 계모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아우 남사스러워. 재석비와 윤희석 사이를 의심하는 마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던진 돌에 개구리를 맞아 죽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만 듣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험담을 입에 올린단 말입니까? 맞습니다요. 저희 마니가 도련님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만약 자네가 친부가 아니라면 자네는 계모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한치의 의심도 없었는가? 예, 저는 어머니를 의심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머니는 시집오고 난 후 한결같이 아버지께 지극정성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우신 후에도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하셨고 어머니께는 오로지 아버지뿐이셨습니다. 지금껏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전하, 어찌 자식이 어미와 사통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진짜 아이 아버지는 바로 이놈입니다. 여종 순이가 친부로 지목한 이는 바로 남종 석구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네가 왜 안방에서? 석구야, 나 물. 예, 마님. 석구는 마님께서 친정에서부터 데리고 온 종인데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마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거라. 뭐해? 나가지 않고. 순이 너 나가라고. 예? 예. 세상에 안방마님을 목욕시키는 사내종이 어딨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감마님께서 편찮으시고 마님께서 기도드리러 절에 가셨는데 그때도 석구와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한 달포 후에 오셨는데 얼마 후 애를 뵈셨습니다. 마님께선 대감마님의 아이라고 하셨고 순진하신 도련님께선 아무 의심 없으셨지만 마님의 배는 결코 회임 8달 된 배가 아닙니다. 절에 가신다는 핑계로 달포 동안 이놈과 놀아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석구는 친정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아이입니다. 제 식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내가 네 마음 안 받아줬다고 이러는 거야?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진정아비가 저놈이란 말인가? 전하, 재석비가 다녀왔다는 절의 승려를 증인으로 삼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 후 승려가 추국장에 당도했다. 승려 신전이라 합니다. 재석비를 잘 아십니까? 물론이지요. 바깥 양반께서 병석에 누운 후 쾌차를 기원하며 절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셨지요. 절에 머무르는 동안 늘 가장 일찍 나오셨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소승 앞은 볼 수 없으나 보살님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까? 부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실. 재석비와 남다른 금실을 자랑하던 남편 윤수. 재석비와 추문에 휩싸인 의붓아들 윤인석. 그리고 재석비와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간 몸종 석구. 과연 이들 중 재석비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 걸까?
모든 사실은 재석비의 출산 시점을 보면 명확해질 것이다. 재석비가 2달 후에 출산을 하면 윤수의 아이가 맞을 것이고 그 후에 출산을 한다면 재석비의 간통이 확실시될 것. 다음 추국은 2달 후 재개할 것이다. 2달 후면 모든 사실이 밝혀질 터였다. 그런데 전하, 재석비가 사라졌습니다. 재석비가 사라져? 2번째 추국을 며칠 앞두고 종적을 감춘 재석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며칠 전 윤수의 집을 찾아간 윤정학. 숙부님 오셨습니까? 그래, 아직 상기는 없는 것이냐? 어머니께서는 집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집에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출산 때까지 절에 계시기로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니. 석구가 말하길 순이가 연모하던 사내종이 있었는데 그놈이 정분이나 야반 도주를 하는 바람에 그리 되었다 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던 여종의 죽음. 재석비가 간 그 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여기 출산 앞둔 부인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만. 진정 사내종과 함께 온 부인이 없었습니까? 네. 그렇게 종적을 감춘 재석비와 석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3달 후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형님,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드디어 윤수의 의식이 돌아왔다. 어찌 된 것이냐? 어젯밤에 깨셨는데 아직 말씀을 못 하시는 듯합니다. 형님,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윤수가 윤정학의 손에 뭔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인데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설마 얼마 후 어딘가로 급히 떠난 윤정학과 윤인석. 그곳은 다름 아닌 강원도 강릉의 한 집이었는데 놀랍게도 재석비와 석구가 아이를 낳은 후였다. 어찌 어머니께서 2사람은 어떻게 재석비와 석구가 있는 곳을 알아낸 것일까? 윤정학의 손에 뭔가를 써내려간 윤수. 그것은 다름 아닌 강릉이었는데 강릉이라면 뭔가를 아는 것이냐? 그곳에 내 아버지 소유의 별장이 하나 있긴 한데 내 저것들을 당장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펼쳐졌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승려, 신전. 오늘 우리 아들이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승려 신전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전하, 재석비는 윤수가 병에 들자 승려 신정과 사통하며 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전하 앞에서까지 거짓을 고했사옵니다. 어찌 병든 지아비를 두고 그것도 승려와 사통할 수 있느냐? 저도 마음 잡고 살아보려 하였습니다. 헌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걸 어찌합니까? 재석비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이거 왜 이러세요? 인연이 감히 내 서방을 꼬셔? 좀 놓으세요. 아이, 꼬시긴 누가 꼬셨다 그래요? 두꺼비 같은 마누라가 치가 떨린다면서 나도 타고 달려드는 놈을 제가 무슨 수로 거절합니까? 두꺼비? 석비야! 석비야, 너 나밖에 없다면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밖에 없다니? 아니, 석비는 내 여잔데. 머리야. 머리야. 괜찮아? 저희 다음에 얘기해요. 아니, 석비야 어디가? 아니 우리 석비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석비! 고향 강진에서 문란한 사생활을 즐긴 재석비는 혼사길이 막히자 아버지의 뜻으로 멀리 한양으로 시집 보내졌다. 그렇게 마음 잡고 사는 듯 했지만 남편 윤수가 반년 만에 병이 들어버렸다. 나무 아비타불 간센부살. 그러던 중 재석비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으니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승려가 이리 훈훈하면 반칙이지. 스님, 마침 저희 집에 병석에 누운 가여운 중생이 있는데 저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들어오시죠. 자, 머리 숙이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디 하루 빨리 개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스님께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밤인가 봅니다. 예, 맛 한번 보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내와의 하룻밤은 어떤 기분일까? 서방님,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리 젊은 색시를 외로이 남겨둔 채 몸져놓은 서방님 탓 아니겠습니까? 밥맛이 어떠합니까? 맛이 아주 좋습니다. 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아우, 스님. 정말. 그렇게 재석비는 승려 신전을 유혹했고 아슬아슬한 금기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드디어 운명을 만났거늘 이렇게 헤어지기나 아쉽고. 강릉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다음엔 거기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마님. 이러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석구야, 그게 석구야, 내가 고향 떠나오면서 너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지? 마님, 이제 그만
자리 잡을 때도 됐잖아요. 나보고 나이 든 사방 병수발이나 하면서 이 좋은 세월 다 날리라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떡해. 그냥 확 목매달아 죽어버릴까? 마님!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너 하나만 날 이해해준다면 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석구야, 내 가족은 너뿐이야. 석구야. 재석비는 그렇게 순진했던 석구를 방패 삼아 승려 신전과의 관계를 이어온 것이다. 니년이 감히 전화 앞에서 날 욕보여? 내 오늘 니년을 죽어!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여종 순이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채 강릉으로 떠나 출산 준비를 한 것이다. 이 녀석 대체 언제 나오려나? 마님. 이러다 걸리면 우리 다 끝장인 거 아시죠? 걸리긴 왜 걸려? 아이 낳고 다시 돌아가려다 산적 만나서 있는 거 다 털리고 스님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2달 됐는지 3달 됐는지 어찌 알겠어. 아니 그렇습니까 서방님? 역시 우리 부인의 총명함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게 승려 신전과의 위험한 관계를 지속하려 했던 재석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전하, 재석비는 사통하는 것도 모자라 여종까지 죽이는 사악함을 보였습니다.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능히 하였다면 받지 않아야 할 형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법. 재석비와 신전을 자명에 처한다. 또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재석비를 도운 사내종은 장 50대에 처한다. 결국 문란한 생활을 일삼은 재석비는 승려 신전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했다. 조선은 성리학을 이념으로 삼았었던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사대부의 부인이 사통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2 사람은 단순히 불륜만을 저지른 게 아니라 여종을 살인하는 것까지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신하들은 이 사건을 단순 간통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사대부의 풍속을 위해서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태종은 결국 이 2 사람을 목을 베는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